안녕하세요. 이번 주 VGG 발표에 이어서 RCNN 논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RCNN 논문 리뷰만 하였고요. 코드는 이제 다음 RCNN 코드는 잘 배포되어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추후에 할 이제 패스트 RCNN 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CNN의 등장 배경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CNN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는데 그 예로 RCNN이 있었습니다. RCNN 이전에는 슬라이딩 윈도우 디텍션에 CNN을 적용한 오버핏이란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의 단점으로는 이제 바운딩 박스가 정확하지 않고 모든 슬라이딩 윈도우에 CNN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RCNN에서 사용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로컬라이즈와 세그멘테이션을 위해 바텀업 방식의 리전 프로포설에 CNN을 적용했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라벨 데이터가 부족할 때 보조 작업을 도메인 스페시픽 파인 튜닝을 통해 상당한 성능 향상을 이뤘다가 이제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RCNN의 이름은 이제 Regions with CNN Features인데 이는 이제 CNN과 Region Proposal의 결합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핏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먼저 RCNN의 작동 방식입니다. 먼저 이미지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약 2000개의 바텀업 리전 프로포설을 추출을 하고 CNN을 이용해서 각각 리전 프로포설의 특징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니어 SVMS를 이용해서 각각의 라벨을 분류하는 게 이제 작동 방식입니다. 근데 이 위 사진 중간에 왈프드 리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이제 각각의 리전 프로포설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CNN의 입력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크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RCNN은 세 개의 이제 모듈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모듈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수행을 합니다. 먼저 리전 프로포설 이건 이제 디텍터가 이용 가능한 영역 후보의 집합이고 CNN 각각의 리전에 대한 고정된 크기의 피처 벡터를 추출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리니어 SVMS는 이제 분류를 진행을 합니다. 먼저 리전 프로포설부터 보면은 빨간색 박스로 친 부분인데 카테고리 인디펜던트 리전 프로포설을 위해서 셀렉티브 설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각 이미지에서 2000장의 후보 영역을 찾습니다. 근데 이 셀렉티브 서치가 뭐냐 하면은 먼저 색상, 질감, 영역 크기 등을 이용해서 넌 오브젝티브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 좌측에 있는 가장 하단에 있는 이미지처럼 많은 양의 스몰 세그멘티드 에리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텀업 방식으로 스몰 세그멘티드 에리어스를 다 합쳐서 더 큰 세그멘티드 에리어스를 만듭니다. 이 그리고 이번에 작업을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2000개의 리전 프로포설을 생성을 하는 게 셀렉티브 설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2000장의 리전 프로포설을 얻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warp를 통해서 227 by 227 사이즈로 이미지를 통합시켜 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CNN 모듈인데 RCNN에서는 CNN 모델로 알렉스넷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때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프리트레인된 알렉스넷 구조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도메인 스페시픽 파인 튜닝을 통해서 CNN을 다수 학습시킵니다. 이렇게 학습된 CNN은 리전 프로포설 2000개 각각의 227 by 227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4096 디멘셔널 피처 벡터를 추출을 합니다. 이는 피처 벡터의 차원수고요. 왜 이때 파인 튠된 모델을 사용을 했냐? 논문에서는 이제 객체 탐지 시에 특정 도메인에 맞는 클래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통해서 프리트레인된 CNN 모델을 도메인에 맞게 파인 튠을 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렇게 파인 튠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영역에 맞게 보다 적합한 피처 벡터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메인 스페시픽 파인 튜닝에 대한 설명인데 2000장의 리전 프로포설과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의 IOU를 비교를 해서 이 IOU가 0.5보다 큰 경우에는 포지티브 샘플, 그 다음에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샘플로 나눕니다.
이렇게 샘플을 나눴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만 포지티브 샘플로 정의할 때보다 30배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포지티브 샘플은 객체가 포함된 샘플을 의미를 하고 네거티브 샘플은 이제 객체가 포함되지 않은 배경과 같은 샘플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샘플로 나눈 뒤에 32개 포지티브 샘플과 96개 네거티브 샘플 총 이제 128개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미니 배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미니 배치들을 이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프리트레인된 알렉스넷의 마지막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수정을 해서 n 플러스 1 웨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합니다. 근데 이때 n은 RCNN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객체들의 종류 개수이고 1을 더해준 이유는 배경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더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SGD를 통해서 n 플러스 1 웨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면서 이제 학습된 CNN은 도메인 스페시픽 파인 튜닝을 이루게 됩니다. 네, 마지막에 n 플러스 1 웨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수정한 소프트맥스 레이어는 RCNN 모델 사용 시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소프트맥스 레이어는 파인 튜닝을 위해 사용을 한 거고 원래 RCNN에서의 CNN의 목표는 4096의 디멘셔널 피처 벡터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IOU에 대한 설명인데 Intersection of Union이라는 거의 줄임말인데 어, 첫 번째 사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합집합 넓이에서 교집합 넓이를 나눠준 거를 IOU라고 합니다. 이렇게 밑에 그림처럼 겹치는 영역이 높을수록 IOU 값은 1에 가깝게 큰 값이 나오게 되고요. 둘이 이렇게 겹치는 범위가 아예 없다면 0으로 IOU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듈인 리니어 SVMS입니다. 여기서는 파인 튜닝을 할 때와는 다르게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만을 포지티브 샘플로 그다음에 IOU가 0.3보다 작은 것만 네거티브 샘플로 지정을 하는데 이때 IOU가 0.3보다 큰 경우에는 무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후에는 파인 튜닝과 마찬가지로 32개 포지티브 샘플, 96개 네거티브 샘플을 해서 총 128개의 미니 배치를 구성한 후에 파인 튜닝된 알렉스넷에 입력하여 4096 디멘셔널 피처 벡터를 추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추출된 벡터를 이용해서 리니어 SVMS를 학습을 하는데 SVM은 이진 분류를 사용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분류하려는 객체의 종류만큼 SVM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습이 한 차례 끝난 뒤에는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기법을 적용을 해서 재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리니어 SVMS에서는 이제 클래스와 컨피던스 스코어를 출력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 뭐냐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있었던 네거티브 샘플은 이제 배경을 하고 예측을 한 건데 이때 배경이라고 예측을 하고 실제로 배경인 경우에는 true negative sample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배경인 경우에는 false positive sample이라고 합니다. 객체 탐지 시에는 positive sample보다 negative sample이 더 많은 이런 클래스 불균형 때문에 모델은 주로 false positive sample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리니어 SVMS를 학습시킬 때 false positive sample들을 에포크마다 학습 데이터에 추가하여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델이 더 강건해지고 false positive의 오류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non maximum suppression 알고리즘인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하나의 객체에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가 겹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적합한 바운딩 박스를 선택해주는 알고리즘이 바로 non maximum suppression 알고리즘인데 먼저 바운딩 박스별로 지정한 컨피던스 스코어 스레시홀드 이하의 박스를 제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0.5로 컨피던스 스코어 스레시홀드를 지정을 했고 위 그림에서는 0.5보다 낮은 0.3의 노란색 차 위에 있는 바운딩 박스를 제거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남은 바운딩 박스를 컨피던스 스코어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 다음 컨피던스 스코어가 높은 순의 바운딩 박스부터 다른 박스와의 IOU 값을 조사를 해서 IOU 스레시홀드 이상인 박스를 모두 제거를 해줍니다. 이때 IOU 스레시홀드는 0.4로 지정을 했고 위에 사진에서는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박스를 정렬을 했을 때 0.9, 0.85, 0.81, 0.73, 0.7 이 순서로 정렬이 되고 내림차순 그 가장 높은 스코어의 바운딩 박스부터 다른 박스와의 IOU 값을 계산을 하면은 0.9부터 다른 박스와의 IOU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0.4보다 높은 박스들은 모두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이제 남아있는 박스만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0.9와 0.85 이 두 박스만 남아있게 되는 게 이제 바로 넌 맥시멈 서프레션 알고리즘입니다. RCNN의 단점으로는 이미지 한 장당 2000개의 리전 프로포저를 추출하기 때문에 학습 및 추론의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또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 구조와 학습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엔드 투 엔드 학습을 수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이제 RCNN의 단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